여러분, 물은 우리 생활 속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자원인 거 알고 계시죠? 이런 중요한 물은 어떻게 우리 집까지 오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깨끗한 수돗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우리 집까지 오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수돗물의 첫 여정은 강이나 댐인 취수원에서 시작돼요. 본격적으로 수돗물의 여행이 시작되는 곳은 취수장인데요. 취수장은 강이나 댐에 물을 끌어들여 착수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취수장에서 보낸 물은 착수장에 도착해 물의 유속을 조절하거나 수량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수질에 따라 분말 활성탄을 투입하여 큰 이물질들을 가라앉게 합니다. 착수장을 거친 물은 혼화지와 응집지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여기선 물에 정수약품을 혼합하고 작은 이물질들이 잘 뭉쳐지게 섞어줍니다. 잘 뭉쳐진 이물질 덩어리들은 침전지로 가서 가라앉게 됩니다. 이때 미처 가라앉지 못한 작은 미세한 이물질들은 자갈이나 모래 등의 특수물질을 통과하며 걸러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염소 투입실을 거쳐 오존과 활성탄을 이용해 세균들의 미생물을 걸러내고 염소 소독을 하여 더 깨끗한 물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깨끗해진 물은 정수된 물을 보관하는 정수지와 배수지를 거친 후 수도관을 통해 우리에게 도착합니다. 이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더욱 잘 공급하기 위해 ICT AI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상수도 체계를 개발하고 있어요. 스마트 상수도 체계는 수돗물 전 과정에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질과 누수 관리는 물론 파손 또는 수질 오염 사고 같은 위기에 대응할 수 있어요. 물이 우리에게 오기에 있어 크게 정수장과 공급 관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스마트 정수장 시스템은 정수장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AI화, 빅데이터화하여 최적의 조건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지능형 정수장 구현 기술입니다. 실시간 원격 수질 측정, 최적의 약품 투입 방법 산출, 사고를 초기에 감지하는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등을 구현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스마트 거망관리 시스템은 정수장부터 수도 꼭지까지 오는 전 과정을 점검하고 예방하는 게 최우선 목표예요. 디지털 센서 등을 이용한 관망 감시와 예측으로 관로 전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 및 대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러한 스마트 상수도 체계를 거쳐서 깨끗한 물로 우리 집에 도착하는 수돗물. 그렇지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여전한데요. 수돗물 마셔도 되는 걸까요? 수돗물의 오해와 진실과 관련하여 경북대학교 박창민 교수님께 직접 자문을 구해보았습니다. 녹조로 인한 조류독소 물질들은 대구의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거치면 제거가 되나요? 최근 낙동강의 녹조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오스민이나 2-MIB 같은 경우는 흙이나 곰팡이 같은 쾌쾌한 냄새를 가진 물질입니다. 이것들은 독성이 거의 없는 물질이라 괜찮은데 마이크로시스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구 결과로는 간 독성이나 혈관 조직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서 위험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대구 정수장의 고도 처리 시설에서 활성탄, 오존 및 염소 처리를 통해 대부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수 처리 시설은 탁도의 기준도 평균보다 10배 정도 더 엄격하고 수질 검사 항목이 50여 개 정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오염물질은 정수장에서 제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소의 투입 이유도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수돗물에 염소를 투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염소는 수돗물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등을 소독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소량으로도 멸균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돗물은 유해 미생물로부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수장에서 염소 소독 후에 공급이 되게 됩니다. 급속 여과 방식을 채택한 우리나라는 수돗물의 안전 파악을 위해 잔류염소량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잔류염소가 많을수록 수돗물 소독에는 도움이 되지만 염소치 등 단점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염소의 냄새는 개인마다 느끼는 정도가 달라서 냄새에 민감한 사람들은 더 심하게 느낄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따뜻한 수돗물이 피부 속으로 잔류염소가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피부 건조증, 가려움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처리 과정에서 수중 부식질과 염소가 합쳐져서 생성되는 발암물질 중에 하나인 트리할로메탄을 우려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트리할로메탄을 수돗물 1리터당 0.1mg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돗물의 잔류 염소량은 대구광역시 2022년 수돗물 품질 보고서 기준으로 0.6mg/L 정도로 약간의 염소치는 있으나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수돗물에서 염소 냄새가 나는 것은 물이 병원성 미생물에 대해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유통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외부 요인은 어떤 것이 있나요? 최악의 경우에는 외부의 분진이나 바이러스 세균이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깔따구 유충이 그대로 수도에 유출된 문제 또한 활성탄 공정의 유충의 알이 번식을 해서 생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수시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원인 시설뿐만 아니라 근처 다른 시설들까지 추가로 밀폐 공사 작업이 진행될 정도로 수돗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제일 조심하고 관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외부 요인으로는 노후화된 건물에서 상수도 관로가 노화되고 부식이 돼서 실제로 수돗물을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오염된 물이나 심하면 녹물까지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수돗물을 마셔도 될까요? 자, 정수장 처리시설을 통과한 수돗물은 엄격한 수질 기준에 맞춰진 깨끗한 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가정에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지 여부는 건물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는 수돗물 수질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집에 물이 깨끗한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물사랑 누리집에서 무료로 신청을 하게 되면 잔류염소, 철, 탁도, pH, 구리의 5가지 항목을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질 검사 신청 자주 하나요? 예. 조금 있는 편이에요. 몇 년째 뭔지 알 수 있나요? 이거 염소 테스트 한 거거든요, 지금? 네네. 염소 테스트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보통 이제 테스트할 때 염소만 보는 건가요? 이거는 염소는 일괄성이 있어가지고 네. 현장에서는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요거만 제가 현장 사는 거고, 나머지 항목들은 수질 연구소에서 검사를 해요. 이거 채식병. 네. 강의 있으면서 검사하시면 결과가 대부분 어떤가요? 평균적으로? 다 괜찮아요. 그 정상이라는 게 이제 응용 가능한지 뭐 그런 거죠. 사실 그냥 그대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수정이나 요 내부 배관에서 오래 정체되어 있을 때는 네. 혹시나 요 염소가 휘발이 돼서 네. 혹시나 세균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배관에 차있는 물을 더 빼내고 바로 드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물 좀 쳐놓으시고 채식병에 받으시면 이제 바로 연구소 가져가시는. 네, 이거 제가 상수도 사업본부 수질 연구소라고 있어요. 네. 그쪽에 연구소들이 검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보내드릴 건데 이거 추천을 어떠고요?